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관망 심리가 짙은 가운데 그렇죠.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6월 이후 2개월 만에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개인은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외국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좀 추측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벌써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IT는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혹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외국인과 기관도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를 좀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량 혹은 매수세 이 부분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번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발표가 될 이 CPI 발표 지수 이후에 동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 전까지는 종목별 플레이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발표 전까지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그렇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종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죠. 대한전선에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종금, 금융주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등 건설장비 관련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신기계와 에너토크가 만났습니다. 원전 관련주인데요. 그렇죠. 원전 관련주가 또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맞아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들썩들썩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하락을 그쵸.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좀 원전 관련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는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그럼 종목별에 대한 이 개별주 장세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종목을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이러한 궁금증이 당연히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러한 궁금증을 이 수급 파이터 시간에서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 대비 반등률이 굉장히 강했다. 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일단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원전이 제일 꼴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찌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직 덜 상승한, 그러니까 가장 덜 상승한 종목이 저는 원전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에너지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여기에 이제 원전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서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기계, 에너토크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계속 원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들 특히 한신기계, 에너토크, 중소형 개별주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그렇죠. 포함을 할 만큼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좀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신기계와 에너토크 중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에너토크를 꼽아주셨습니다. 왜 에너토크일까요?
실적에 대한 결과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매출 판로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해외 매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정부에서도 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수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했었던 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 원전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이 결과치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은 당장 바로 해외 수출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미 해외 수출에 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다시 판로가 열리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이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됐죠. 이 통과가 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을 했었던,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했었던 경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에너토크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세계 에너지의 대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저는 포트 한 켠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픽은 당연히 가장 주도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2등주, 3등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에너토크라고 하는 기업도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에너지 또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갈 수 있는 에너토크를 현 네. 시점에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에너토크를 비롯해서 다수의 원전주들이 거의 유사한 차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하다라는 것은 최근에 태양광 움직일 때 혹은 해상풍력 움직일 때 다른 대체 에너지 움직일 때 소외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에게서 나온 차익 매도 물량의 이 자금들이 다시 원전 쪽으로 저는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혹은 현재가 기준으로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1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매도 혹은 손절에서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즉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 있죠. 10,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내려오는, 또 1,000원대에서 900원대로 내려오는 이러한 마디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또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겠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 15,000원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해외 수출 이력이 있는 에너토크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덴티움과 뷰웍스가 만났습니다. 의료 정밀기계 섹터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두 종목 다 실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덴티움은 또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임플란트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 또 이번에 상장된 치과 업체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뷰웍스도 또 비대면 진료로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을 그쵸. 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의료기기 쪽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뭐냐면 사실은 반도체 IT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온 자금들 혹은 그것들을 아마 매수하기 위한 자금들이 사실은 다른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들 자금이 가장 우선시 보는 것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기기 쪽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덴티움도 그렇고 뷰웍스도 그렇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덴티움이 2인자인 줄 알았어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밀려서 시장에서 2인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니까 정말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것을 이제 느낄 만큼 이제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뷰웍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뷰웍스도 이번에 분기 사상 최대 그렇죠.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뷰웍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좋은 이야기는 다 해놓고 네. 덴티움을 선택 안 하고 뷰웍스를 제가 골랐습니다.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시세가 좀 낮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뷰웍스가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한번 뷰웍스를 선택해봤고요. 일단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 디렉터라고 하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찍힌 상황. 그러니까 대다수의 제조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내수 시장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출고를 올리고 있고 유럽 시장이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의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믿고 한번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의료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그렇고 두 분야에서 지금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저는 뷰웍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용과 산업용 두 분야에서 또 이렇게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뷰웍스,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차트를 길게 조금 펴보면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대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돼서요. 지금 가격 매수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뷰웍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코스모 화학을 꼽아주셨는데요. 코스모 화학도 역시나 호실적과 함께 그렇죠. 요새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 동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폐배터리 산업도 시장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성호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비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폐배터리 산업은 당연히 동반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 본업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 양극 소재 이쪽에서도 이제 과감한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이 실적들을 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준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 소재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코스모화학 앞으로도 호실적이 전망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현재 가격,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목표가는 3만 원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이제 15,000원을 잡고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얼떨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5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온 네. 상황에서 여기서 더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는 종목, 특히 그 종목들 중에 수급이 붙어주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된다면 충분히 상승 슈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점에 오늘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장님의 픽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